안녕하세요. 그레코만영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미생물학자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올림픽을 끝까지 예정대로 치르겠다며 고집하다가 결국 외부 다른 나라의 압력에 굴복하며 올림픽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자기들은 예절적, 관습적으로 깨끗한 민족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적다고 대외적으로 말하며 우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서구 등 많은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코 예절, 관습, 습관으로 막아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게다가 나아가서 우리들이 드라이브 스루 등의 예방 대처법 등을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아주 고집스러운 집념이라도 가진 듯 일본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올림픽 연기 선언 이후로 더 이상 코로나 환자를 숨길 의지가 무력해진 일본은 최소한이나마 축소된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코로나 환자가 없는 나라가 없는 것은 지구 모든 나라가 쉴 틈 없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는데 WHO 등 세계 조직들은 모든 나라의 가능한 한 투명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이제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미디어 등에서 매일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사망자, 완치자를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그래프로서 한일 간의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일매일 더해진 누적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은 감염된 사람 수, 가로축은 날짜를 말합니다. 한국이 파란색, 일본이 주황색을 나타냅니다. 4월 17일을 기준으로 한일 간의 확진자 수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기고 최소한으로 보여주고 있던 확진자 수가 그럼에도 한국의 확진자 수를 능가하며 역전되어 나타난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 그 격차가 커져서 4월 28일 현재 한국이 11,000명 이하, 일본이 14,000명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누적 확진자 그래프 상황에서 하루하루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된 사람 수의 그래프입니다. 3월 30일 이후로 일본은 크고 작은 폭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거의 매끄러운 안정된 감염자 수를 보여주는 데 반해 일본은 커졌다 적어졌다 격차가 큰 감염자 수를 짧은 기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심상치 않은 감염자 수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보다 불안정하거나 허술하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도 말입니다. 허술하지 않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짜를 봐가면서 인간을 조금 공격했다, 많이 공격했다 이럴까요? 아니면 숫자 조작일까요? 이 그래프는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에 감염된 발생자 그래프입니다. 4월 28일 현재 수치상으론 한국이 207명, 일본이 115명 정도로 감염된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에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을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부족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 확진자의 10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감염자 수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상한을 웃돌고 있거나 증상이 가볍거나 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감염자가 있을 것이란 보도입니다. 이러한 일본에 관한 보도가 오늘만이 아니어서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단 면역을 한답시고 마스크나 사람 간 거리두기 등등을 하지 않고 일상시와 같이 일본처럼 국민들을 방치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벨라루스의 4월 28일 코로나 감염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단 면역은 바이러스가 국민에게 자연적으로 퍼져 감염 후 전 국민의 60% 정도 되는 시점부터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면역성이 없는 개체가 그 감염병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위의 나라들은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3월 12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더 이상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 사실상 집단 면역 시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3월 24일 올림픽 연기 선언 전까지는 거의 집단 면역을 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표 1을 보면 영국은 확진자 15만 7천 명 수준에 100만 명당 발생률이 2,315명, 네덜란드는 확진자 3만 8천 명 수준에 발생률이 2,242명,
스웨덴은 확진자 19,000명 수준의 발생률이 1,944명, 벨라루스는 확진자 12,000명 수준의 발생률이 1,293명으로 모두 1,000단위대의 환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똑같이 인구 100만 명당이라고 해도 국가 전체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벨라루스 1,293명, 스웨덴 1,944명, 네덜란드 2,242명, 영국이 2,315명으로 점점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발생률이 115명으로 영국의 발생률 2,315명의 약 20분의 1이므로 표 2와 같이 인구수가 영국의 약 2배인 일본은 현재의 확진자 발표수 14,607명의 40배인 58만 명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그들의 전문가 보고와도 무관치 않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들 전문가도 아주 낮게 잡은 것이죠. 미국을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월 27일에 벌써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영국보다 더 늦게 정신 차려 뒤늦게 수습하기 시작한 일본이 영국보다 발생률이 더 낮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외계인이어서 지구의 인간과 유전자 체계와 면역 체계가 다르거나 인간과 종이 다른 또 다른 동물 계통이라면 혹 모를까 말이죠. 이 그래프는 매일 누적된 사망자 그래프입니다. 4월 18일을 기준으로 한일 간의 사망자 수가 교차하고 그 이후로 계속 그 격차가 커져 4월 28일 한국은 244명,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426명의 사망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 계속 대내외적으로 그 사망자 수를 숨기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중국이 일전 1,000명 이상이란 엄청난 사망자 수를 대내외적으로 숨겼던 전례처럼 이들도 어떤 일을 꾸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앞의 누적 사망자 그래프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사망한 사람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3월 30일 이후로 일본은 하루하루 격차가 크게 많이 사망되었다가 조금 사망되었다가 하는 것이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다면 한국처럼 매일매일 그리 크지 않은 감염자 수를 보여야 하는데 일본은 하루는 아주 많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하루는 아주 조금 사망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암,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더 쉽게 죽는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한국은 매일매일 안정된 사망자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우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일본 환자들의 기저질환이 한국과는 유별나게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조작된 수치일까요? 아무튼 뭔가 안정되지 않고 편안치 않은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는 누적되는 치사율 그래프입니다. 4월 9일, 4월 19일 두 차례 교차를 보이며 4월 19일부터는 일본이 치사율에서 한국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격차가 커져 4월 28일 현재 한국이 2.27%, 일본이 2.92%의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누적 완치자 그래프입니다. 완치자 수에선 3월 15일경 일찌감치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누구든 감염이 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국가라면 그 이후 어떻게 대처해서 원상태로 되돌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4월 28일 현재 한국이 8,854명, 일본이 3,838명의 완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매일매일 완치된 사람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20일 이후로 일본은 큰 폭으로 완치자 수가 증가되었다 다시 조금 증가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뭔가 안정되지 않고 편안치 않은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는 누적된 완치율 그래프입니다. 전체 환자에 대한 완치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3월 27일 즈음 한일 간의 교차가 일어났는데 일본은 뒤늦은 예방 조치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완치율은 적어 낮은 완치율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강력한 예방 체계로 감염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건전한 병원 시스템으로 완치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시간이 감에 따라 한일 간의 완치율이 점점 격차가 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28일 현재 한국이 82.3%, 일본이 26.2%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직 병원 내 또는 격리되어 남아있는 코로나 감염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4월 6일 한일 간의 교차를 보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완치자와 사망자를 뺀 아직 남아있는 감염자 수도 중요하며 이는 의사, 간호원 등의 인원수, 병동 등 수용시설 등등 코로나에 대한 현재의 병원 체계의 여력을 짐작할 수도 있는 수치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남은 확진자 수가 4월 28일 현재 1654명, 일본은 1343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누적 감염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도 지금까지 코로나 전체 유행 기간에 남은 환자가 7,500명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많아도 의료 체계가 좋아서 그만큼 빠른 회복을 하여 남은 환자가 빠르게 감소한다면 병원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일본은 아베와 의료계의 판단 미스로 4월 8일자 현재 10,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병원 등 격리시설에 남아있고 그 수가 현재 계속 불고 있어 의료체계와 국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보고 의료체계 붕괴 등을 말하더니 정작 자기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직 남아있는 환자를 전체 감염자 수에 대한 비율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3월 27일 한일 간의 교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28일 현재 한국이 15.3%, 일본이 70.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안정되어졌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는 남아있는 감염자에서 한국을 1로 볼 때 일본의 비율로 그 비율이 점점 커져 4월 28일 현재 4.6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4.6배 배수만큼 일본 의료계 부담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절대적, 상대적 의료체계 악조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일본은 사회에 만연된 코로나 감염자를 품고 있으면서 올림픽을 정해진 7월달에 무리 없이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보면 어이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코로나 범벅 7월의 올림픽 맞들이를 생각해보면 이상 그레코만영이었습니다.